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링 남해가 주장한 규구지대의는 자서에서 언급한 병원의 개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소식껏 한번 의견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규구는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서 법의 큰 뜻은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개별. 규는 이렇게 줄자, 구는 원을 그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건물이라든가 뭐를 짓고 뭐 제도를 할 때 직선과 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의 원칙이죠. 그래서 중경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법의 큰 원칙이 뭐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병원의 개념이다. 기열수 병인론은 기링남해가 제창한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경서를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의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 물론 이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내용이냐? 취류 추증하야, 여기도 보면 취류라고 그랬잖아요. 취류. 기릭동동, 그러니까 기릭남의 아버지 기릭동동이 유치방을 썼잖아요.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왜냐면 기릭동동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증상만 얘기했지 이와 같은 개념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릭남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학설을 좀 보완한다는 의미, 또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류 치증하여 산물로 나누고 주증과 객증을 구별하며 병의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실, 진태, 이것을 아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규구의 큰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언급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 개념을 먼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혈수 병인, 주증과 객증이라고 하는 경증과 중증의 관점, 표리내외라고 하는 병의를 이렇게 경의로 표시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옷을 짤 때 실줄과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위예요. 우리가 배로 어디를 가는데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듯이 병의 소재의 개념을 이렇게 경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허실, 급, 역의 그 증후, 이것이 바로 뭐냐? 병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릭남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서문의 자서에서 보이는 견병지원의 이 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 남의 학설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황한의학의 그 기여수론을 보고서 이게 재미있는 의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기릭남해의 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연히 제 나름대로 추측했다가 무려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논문, 동국대인가 대고대인가 어떤 그 박사 논문에 제가 그것을 열람해보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내 생각과 내가 쓴 글과 동원이류, 같은 중경서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나 의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그 기릭남해의 그 학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약물 분석에 있어서 지나치게 명목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릭남해는 그 명목에 지나치게 얽매여져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의안을 정립했기 때문에 중경의 활방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처방이 지나친 명목으로 제한받기 때문에 한계를 갖게 된다. 제가 이건 누차 말씀드린 거죠. 예. 육경론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어떤 그 명목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처방을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미자가 들어가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세밀하고 분석적이면 분석적일수록 처방을 사용하는데 더욱더 구애를 받게 되니 이런 소리예요. 예. 남의 병통은 전적으로 여기에 있다. 예. 이 이유는 왜 제가 여기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중경의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조밀한 그물,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우리가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도 그물에 코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릭남해의 그 학설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 이렇게 조밀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물보다는 회회한 그물만 못하다. 중경에 이렇게 대충 이와 같은 그물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회외지망이라고 하는 거는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로 한번 여러분 그 관심 있으면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망, 하늘의 그물이 회외, 하늘의 그물이 회외나 성길고 성길지만 엉성하지만 엉성하나 소이불루 모든 것이 새어나갈 것 같지만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조밀하면은 모든 병증을 다 치료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엉성한 그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병증을 놓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의 그물질, 요거는 제가 몇 번 앞으로 인용하는데 천망이 회외나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지만은 이렇게 넓고 넓지만은 소이불로 셀 것 같은데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혹자는 산물 주객 소재 이 사태는 남해의 독창적인 학설로라고 말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기릭 동동과 기릭 남해의 부자는 중경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를 잘 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옳지만 중경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의안을 중경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안을 창안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은 중경서 조문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릭남해가 자기 방식으로서 멋있게 이렇게 새롭게 정립해 놨다. 기릭동동은 유치방을 보면은 철두철미 오직 증상으로 근거를 하고 개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단이에요. 중간 과정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중경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중경의 복심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직입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단도직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작은 칼을 품고 들어간다. 단도직입이라고. 예. 남해는 반면에 기릭 동동이 개체를 경유하지 않았지만 남해는 이 개체를 고안한 거예요. 뭐 증상 가지고 처방을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통해서 취류 취증이라는 건 바로 이게 바로 견증이에요.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원을 차용해서 규국 이 법도를 모색해서 중경을
직입했다면 이 사람은 우회전,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동동과 남해의 성격 차이가 글을 보면 역력히 드러나지만 남의 입장에서는 중경서도 그렇고 동동의 유치방도 그렇고 이 병원의 개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병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처방을 구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은 타당한 거죠. 예. 저 산물, 주계, 소재, 사태는 어찌 중경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합자는 기불의 약자예요. 예. 고자거든요. 이 합자는 기불. 어찌 아니하겠는가. 예. 남해가 전시대의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바를 마침내 밝혀내서, 이거는 산용적으로 쓰는 문장이에요. 예. 전인이 앞선 사람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바를 드디어 밝혀내서 실로 그 의안을 중경의 안을 독득했다. 요건 안은 중경의 안이에요. 중경의 안을 홀로 얻었다. 저 규구의 대의는 알고 보면 자서에서 언급한 병원의 개념이다. 이 독득이라는 말은 대학에 보면은 그 주자가 그 맹자를 논할 때 공자 사후에 맹자가 독득 기종이라 그랬어요. 홀로 그 종지, 공자의 종지를 얻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태지 글을 읽다 보니까 한태지가 친구한테 보내는 서가문에, 그러니까 편지 글에 독득 기종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한태지는 맹자 이후에 맹자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은 거의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용어를 썼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에까지 생각이 깊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설사 남의 글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해는 굉장한 사람이죠. 저 병원의 단서가 기딩 남해가 임의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서 고안한 게 아니라 조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단서를 빼서 모아가지고서 그 대의를 세운 것이지 별개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대강은 나 또한 저도 취하지만은 그 조목, 너무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이론에 대해서는 그 어찌 시비곡직이 옳고 그름이 없겠는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독은 형체가 없으나 반드시 유형을 올라타면 그 증이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이기도 하지만 2%가 부족한 글이에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했어요. 증상이 뭐냐?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병독의 증거라는 거예요. 중경은 오직 증상만, 이 견증만 나타냈잖아요. 나타난 증상만 표현했잖아요. 그 증상 이면에 뭐냐? 병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뭐냐? 독은 원래 형체가 없는데 유형에 탔다. 이거를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기를 타면은 기가 변하고, 혀를 타면은 혈이 변하고, 술을 타면 술 변한다. 근데 왜 이게 2%가 부족하나? 이 독은 무형이지만 반드시 형을 탄다. 이게 다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독이 형에 타느냐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동무형과 필승유형이라는 말을 기릭남에는 구태여 했는가? 그거는 동동이 일찍이 뭐라 만병일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일독의 실체를 일찍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일독이 뭐냐? 일독이 뭐냐? 말은 굉장히 멋있죠. 저도 이 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기릭남에는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동무형, 필승유형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유형에 바로 기혈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혈수가 변조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 전에 누구도 이와 같은 말을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내경의 경락설이라든가 방광경이라든가 방광의 어떤 부증이라든가 경증을 끌어다가 해석을 했죠. 그건 아니죠.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찬성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2번의 뜻은 기릭남해가 말한 동무형, 필승유형, 그래서 증이 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가히 볼만하지만 요 나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역접이잖아요. 이 가관이라는 거는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70%는 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볼만하다. 그러나 얼마간의 경강부의 뜻을 넣지 못한다. 약간 억지로 갖다 끌어붙인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글을 어떻게 써야지 되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그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저거는 조금 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자, 외인과 내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체의 병인에 관계없이 그것은 마침내 기혈수 변조를 야기시켜서 병증을 나타낸다. 이 표현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예요. 동무형한데 뭐 필승유형이다. 이거는 약간 억지로 갖다 댄 거예요. 외인과 내상에 관계없이 어떠한 병인이 생기면 반드시 기혈수 변조를 야기시킨다. 중경의 치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나타난 증상, 견증을 살펴서 기혈수 변조를 고침으로써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제가 이 말을 그 30대 초반에 권순종 선생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멋진 말이다. 예. 그래서 의심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권순정 선생의 말은 간략하지만 뜻이 매우 깊기 때문에 제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시키는 것이 매우 크다. 이 말이. 이거는 제가 그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지만 요 문체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주요 개사에 이와 같은 문체가 있어서 그것을 각색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중경서를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중경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경서는 오직 증상만 써 있잖아요. 이러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 뭐냐? 어떠한 외감이든 내상이든 일체의 병인에 관계없이 무엇인가로 병증이 나타나면 기혈수 변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병증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나타난 증상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기혈수가 어떤 식으로 변조를 야기했는가를 보고서 그것을 치료하면은 우리 몸은 알아서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수처. 이게 효험처예요.
요건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방을 쓰는 거는 이 외인과 내상이라고 고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변조를 일으킨 이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권순정 선생의 그 의문체험에 보면 원인과 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병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오늘날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인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남해는 어찌해서 기혈소 산물을 취했는가? 굉장히 많잖아요. 병인 종류가. 남해가 말하는 병인, 여기는 남해가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병인이 아니에요. 남해가 말하는 병인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근인이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기혈소 변조가 발생하게 대한 동기. 그래서 원인이에요. 그래서 원인이에요. 근인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변조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은 이것을 고치는 것이지 이것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불량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서 불안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위기 기능이 위축이 됐을 때 위내 정수가 생긴다든가 기가 울축이 되면은 그 위내 정수증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을 고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고방하고 후세방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들 가운데 대화를 하다가 환자가 거짓말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 어떤 병증의 그 원인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듣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난 기혈소 변조를 찾아내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인의 그 원인 개념과 근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